모닝체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얘기를 오늘 제일 처음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모습이고요. 여기 상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182표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은 이제 대부분 다 찬성을 했고 국힘 여당 쪽에서 대부분 반대를 했는데 국힘 쪽에서 2명의 의원이 기권을 하는 데서 결국 사실상 뭐 찬성 의사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사 충실의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이 좀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의무화하는 내용. 이것도 사실은 소액 주주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여당은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좀 건의를 이미 한 상태고요. 이제 지금 이 상법 개정안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완전 상반된 이슈로 좀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 혼란들이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 같은 외국계 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휘둘리기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될 여론 등등등 이런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반면에 국내 입장에서 자본시장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코리아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 또 하나가 작년부터 유난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탕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어떤 마중물이 될 그런 법안이다. 기울어진 노동장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밖에서도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이제는 좀 선진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닐지 여부는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고 그러면 다른 기존에 있는 법들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번 정권 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쯤에 대통령 탄핵 관련된 이제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인용이 돼서 5월 달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그때 이후에 다시 아마 이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국회는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상황 가보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또 이제 변화를 좀 줬습니다. 보시죠. 비중 확대한 종목들은 삼성증권, HD 현대산업개발, CJ 대한통운, 아모레퍼시픽, YG엔터 등 지분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지분을 줄였던 비중을 축소했던 종목을 보면 한화엔진하고 LX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한화엔진, LX 인터내셔널 일단 조선주 대표 조선주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선주로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아무래도 이 관세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무역에 좀 어떤 위축을 예상을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상사주죠. 이런 무역 관련주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종목들 그러니까 비중을 늘린 종목들 엔터,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대표적인 내수주죠. 이 물류주인 CJ 대한통운이고 그다음에 건설과 이 증권은 금리 인하 수혜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창용 총재가 한두 번 더 금리를 올해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거에 대한 금리 인하 수혜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이번 그 국민연금의 그 보유비중 변경의 이 밑에 흐르는 가장 큰 어떤 포인트는 역시 관세 리스크에서 얼마나 자유로우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보유비중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고 조선주가 한화엔진이 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국민연금이 조선주에 대한 비중을 좀 전체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냐 그렇게까지 아직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체크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S가요 무려 18.9%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12만 원까지 좀 올라서면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2월 13일부터 20거래일 연속 지금 기타 법인이 순매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기타 법인이 뭐냐면 일반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법인이 어떤 회사의 주가를 살 때 찍히는 게 일반 기타 법인으로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 게 1,100억대 이상을 샀고 99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게 LS 지분의 한 3.7%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최근에 호방그룹이요.
LS의 지분을 3% 매입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99만 주 정도 샀던 부분 3.7%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중에 상당 부분을 호방건설이 샀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거죠. 호방건설이 그럼 왜 LS 지분을 이렇게 스멀스멀 사고 있느냐 보니까 호방건설의 계열사로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이 대한전선과 LS전선이 이 초고압 케이블 시장을 놓고 상당히 좀 경쟁을 좀 격화하고 있는데 과거에 LS전선에 있던 직원이 대한전선으로 이제 뭐 스카우트됐겠죠. 그러면서 가면서 이를테면 이제 기술이 유출됐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LS가 좀 2심까지는 이긴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이 소송 과정에서 뭔가 조금 더 어떤 우위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사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한 회사의 지분을 3% 이상 사면 그 회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고 호방건설이 LS의 지분을 계속 사고 있는 게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 쪽은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좀 좋은 분야이긴 한데 우리 국내 1, 2위 업체들의 이런 경쟁이 글쎄요. 밖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하게 되네요. 오늘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